네, 이 자리에 4.11 총선에서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민주통합당 이하경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제 좀 많이 바쁘신 게 좀 덜 하십니까? 더십니까? 똑같이 바쁜데요. 스트레스가 좀 적어져서 부담이 없죠.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예, 우선 경기방송 청취자 그리고 군포 시민들에게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정치자 여러분 그리고 군포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하경입니다. 주말 편안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지난 선거 기간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제대로 얼굴 한번 보여드리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방송으로라도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정치 신인이고 또 군포 시민으로서도 아직 신출내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군포시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하경을 왜 뽑았는가 그 뜻을 잘 헤아려서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또 지역활동에서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상대 후보가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공약도 있습니다. 상대 후보를 지지하신 분들께도 서운하지 않도록 그분의 공약을 잘 받아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4.11 총선에서 이제 선거전 내내 박빙승부를 펼쳐진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군포 시민들의 선택을 받게 된 가장 큰 원동력, 우리 이하경 당선인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시대 정신에서 이렇게 현재의 사회 시스템,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는 바꿔야 되겠다 하는 의식이 시민들 속에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시민활동가 출신의 이하경 같은 사람들이 한번 좀 변화를 주면 좋겠다. 그리고 정치가 시민들과 맞닿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절대적인 그 시대 정신, 시민이 정치에 바라는 욕구가 굉장히 높았고 또 특히나 이제 민주당에 대한 안정적인 지지세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당선인께서는 오랫동안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현실 정치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참 처음 해보시는 선거시죠? 많이 어려우셨죠? 어떤 점이 어렵던가요? 참 선거를 즐겁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뛰어들었는데요. 갈수록 그게 안 되더라고요. 특히나 그 작은 어떤 건을 비방으로 삼고 네거티브 재료로 삼아서 인격적인 모독과 또 잘못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시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다 이해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선거가 민주주의의 축제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내가 하면 저분보다 이렇게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포지티브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어요. 나의 장점보다는 상대방의 약점을 또 약점도 아닌데 약점이라고 이렇게 오도시켜서 공격하고 하는 그런 선거 방식은 좀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네거티브 이렇게 당하시고 그럴 때 신경이 많이 쓰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이제 감성적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아프고 또 그래서 저도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도 하지 말자고 했어요. 실제로 유세장에서 다른 연설원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약간 상대방이 듣기 싫은 말이 흘러나올 때 제가 그 당사자라면 나도 마음이 아프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호 감정을 이렇게 건드리는 그런 선거보다는 이성적으로 한 선거 이런 거 됐으면 좋겠어요. 좀 정책 선거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번 총선을 좀 전체적으로 좀 종합해서 평가해 보면 새누리당이 당초 예상을 뒤엎고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 그 과반 이상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민주통합당은 사실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런 이유 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앞으로 어떤 데 더 쇄신점이 맞춰져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지금 수도권에서 기대했던 바보다 또 전국적으로 우리 민주통합당 특히 야권이 국민의 기대만큼 얻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4년 동안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실정, 특히 정부의 공권력을 국민을 사찰하는 데 썼다랄지 또는 정부 예산을 4대 강에 쏟아붓는다랄지 해서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한 데 대해서 이제 바꿔달라 하는 요구가 굉장히 강했는데 이것은 의석수로 하면 과반수를
얻어달라는 요구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렵게 통합 과정을 겪으면서 민주통합당이 만들었고 최고위원 경선을 치러서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지지를 보내주셨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민주통합당이 좀 자만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원래 이제 통합 과정에서 여러 세력이 통합되다 보니까 중심이 없다 보니까 각자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전체의 승리 이런 것보다는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신뢰를 많이 안 해주시고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 저는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 겸허하게 이 실패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주통합당이 좀 더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겸허하게 다가갈까, 우리의 사적 욕심을 어떻게 줄일까. 그래서 국민들 보기에 이렇게 반성하고 또 성찰하고 자기를 낮추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거 하지 못하면 다음 대선도 어렵다. 그래서 정말 반성하고 통렬하게 자기 비판하는 민주통합당 야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에서도 시민단체 출신의 인사들이 국회에 많이 이제 입성을 하시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이하경 당선인께서도 그렇고 의왕가천 인근 지역이신데 거기 송호창 당선인도 대표적인 인물이신데 국회 내에서 시민단체 출신들이 이런 가지는 장점이라면 어떤 걸 꼽으실 수가 있으십니까? 정치에서 그 선거운동 기간 다니면서 이렇게 제일 많이 듣는 불만이 이 소통이 없다는 겁니다. 즉 좋은 예로 당신 한번 뽑아주면 4년 뒤에 선거 때나 또 올 거 아니냐. 당신 그러지 말라. 이런 요구는 곧 정치가 당신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회의원 됐다고 당신 혼자 마음대로 하지 말라. 저는 이 소리를 들었고요. 국민과 또 시민 속에서 일상적으로 저는 소통하는 정치가 돼야 된다고 보고 그 시민사회 출신 인사들이 이번에 그나마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것은 저 사람들은 평생 시민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정치를 소통하는 정치를 할 거다. 잘하든 못하든 끊임없이 와서 시민과 소통해서 시민 의사가 바로바로 정책으로 반영되는 정치를 해줄 거다 하는 기대가 있어서 그랬고 그렇게 해야 되죠. 저희들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예, 국민들의 마음은 국회의원들과 가능하면 많이 소통이 되는 걸 가장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제 민주통합당에서도 이제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지도 체제도 이제 체제도 정비하고 대선을 향한 또 행보들도 하고 그러시는데 어떠세요? 이제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도 중도 강화론이다, 진보 강화다 뭐 이래가지고 이념 정책 방향을 놓고 논쟁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선인께서 이러한 이념 논쟁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진보 보수 싸움으로 정치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현실 정치에 들어온 사람은 보수라고 하건 진보라고 하건 국민의 생활 정치, 실용성, 또 실사구시 이런 정신에 투철해야 되거든요. 국민의 아픈 삶, 국민의 힘든 삶을 어떻게 개선할까? 예를 들면 지금 대학생들 졸업하고도 일자리가 없는데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해 줄까? 또 이렇게 새롭게 인생 출발하는 젊은이들이 수도권에서 방 한 칸 제대로 얻어서 전세 얻어서 살림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 이렇게 실사구시적으로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어느 정당이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옳은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로 누가 더 바른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로 따져야지 무슨 있지도 않은 보수 진보 이념 가지고 잣대로 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보수 진보 헛된 나누기 이거 하지 말고 어느 정당이 더 국민들의 삶을 더 빨리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걸로 재자. 그래서 정치에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정치 시절에는 진보 보수 따지지 말자. 좀 더 실용적으로 다가가자. 저는 이런 제안 의견을 내고 싶어요. 물론 당 정당 간의 문제도 있지만 당내에서도 지금 사실 이 선거 전서부터 치열하게 이념 논쟁이 벌어져 가지고 심지어 뭐 일부 인사들은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공천을 주지 말라는 얘기도 막 이러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당내 이념에 대한 것도 좀 스펙트럼이 좀 넓어져야 된다는 게 우리 당선인의 생각이시죠? 당내에서도 이게 실용적으로 실사구시적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누가 이게 사회운동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옛날 학생운동 할 때 이념이 앞섰지. 예. 그래서 누가 더 실사구시적이냐, 누가 더 그 힘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네. 이 실사구시 논쟁으로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제 오는 12월에 치러질 대선, 각 당이 벌써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네.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벌써 출마 선언을 하고 어떻습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민주통합당이 이제 할증 이제 힘을 모으시고 그럴 텐데 우리 이하경 당선인께서는 어떤 역할을 지금 자임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중산층 시민들 예. 또 주부님들 이런 분들 많이 만나서 우리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정책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해 줄 수 있느냐 이런 토론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예. 이게 누구 인물 누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당이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를 설계하는 비전이 이렇게 다르다. 그리고 이거 실현하려면 어느 당이 더 현실적이냐. 예를 들면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는 그 집권하자마자 부자 감세를부터 시작했고 법인세를 이렇게 낮췄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국가가 그 가용할 수 있는 이 세금이 굉장히 줄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밑바닥에서는 힘든 서민들은 세금을 낼 수도 없을 정도로 힘들게 사는데 그러려면 어떻게든 국가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는 한국 사회가 좀 더 더불어 사는 공동체식을 강화해야 된다고 봐요. 한 동네에서 더불어 살려면 서로 양보해야 되거든요. 서로 나누고 그러려면은 민주통합당이 훨씬 더 그런 그 가치와 정책을 가지고 있다 해서 소위 평범하게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에게 정치의 중요성 또 이번에 어떤 정당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래서 많은 전국에 이렇게 중산층들 또 주부님들 이런 분들 많이 만나면서 이렇게 이 정치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집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좀 배련된 질문이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김문수 지사가 그 새누리당 다른 상대당이긴 하지만 네. 그 새누리당의 그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를 하겠다. 네. 그런데 지사 측은 사퇴를 하겠다 그랬다가 또 안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좀 바꿨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김문수 지사님은 뭐 지사가 뭐 이제 처음은 아니시니까 전 뭐 대선에 나가실 수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게 지방선거 끝나고 중간인데 참 또 보궐선거를 한번 더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낭비다. 그 이번에도 우리 민주당도 보궐선 그 중간에 사퇴하신 분들에 대해서 공천 과정에서 상당히 그 마이너스 점수를 주었어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든 국민에게 약속하고 나온 건데 당신도 대선에 나오려면 좀 미리 예측을 했더라면 안 나오시고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한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가만한 임기를 좀 지키는 그런 공직자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원칙적인 네. 말씀만 하시는군요. 우리 민주통합당에서도 지금 저 대선 후보군들이 움직임이 네. 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안철수 교수 영입에 대한 얘기들도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 교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하경 당선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면 예. 정당인이건 아니건 누구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선택 국민이 하는 것이지 그렇죠. 정당이 선택하는 게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안철수 교수님도 시대가 요구하면 후보가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다. 다만 당신이 이제 정치를 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니까 예. 불쑥 나와서 어느 날 뭐 다자구조로 가면 이게 본인도 어려움이 처하니까 어떻게 하면 본인도 당선될 수 있는 구도를 짤 거냐. 그래서 자기가 함께 할 수 있는 정당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예. 새누리당이 본인의 그 정치 색깔을 갖다 오면 새누리당하고 연대를 하셔야 될 테고 예. 아니면 민주통합당하고 연대를 하셔야 될 테고 예. 그럼 본인의 몫이지만 국민들을 위해서는 본인이 그것을 신중하게 선택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다 자기 바람이 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당신을 지지하는 지지층 그리고 한국 사회 미래를 봐서 아마 저는 충분히 안철수 교수님 같은 분은 그런 고민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살아오신 그 인생의 경력이 훌륭하시니까 뭐 그런 정치적인 선택도 차분하고
정말 조밀하게 잘 선택하시라고 믿고 저는 본인이 뜻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선언을 하시고 빨리 경로를 밟아가시라 하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들어오셔서 같이 경선을 같이 치르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뭐 저는 굳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꼭 어느 정당에 들어가야 된다까지는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다만 어떤 연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자고 들어가서는 뭐 힘드실 테니까 예, 그때 연합에 상대하고 경선 치르는 것은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니까 서구에서도 결선이란 걸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결선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지금 프랑스도 뭐 결국은 결선 투표제로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뭐 어느 쪽하고든 경선은 필요하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군포시를 전국 제1의 교육 혁신 교육 도시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포부를 밟으셨죠? 이게 어떤 계획입니까? 지금까지 교육은 그냥 학교에서 또는 사교육에서 지식교육 또 학습 선행학습 많이 시켜서 좋은 대학 많이 보내는 것만이 1등 교육 도시였는데 이제 요즘 바라는 그 소위 새로운 시대의 그 인물형은 그게 아니잖아요. 공부도 물론 학습 능력도 충분히 해야지만 관계성의 능력, 다양성을 인정하는 능력 이게 다 필요하거든요. 직장에 사람 써보면 알잖아요. 단순히 학교에서 1등만 했다고 해서 그런 사람하고 약간 공부가 뭐 2, 3등을 해도 사회성이 충분하고 또 다양한 비전이 있고 그러시죠. 인성이 풍부해야 되고 그래서 군포시 교육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총체적인 도시로 가자 교육이. 그래서 학교 교육이 우선 다양화 또 자기주도 학습 이런 것이 지금 경기도에서 혁신학교 모델이 나와 있으니 이걸 경기도 교육청과 그 군포시가 또 국회의원이 연합해서 잘 노력해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해 가자. 그리고 군포시 자체가 평생학습 도시가 되게 하자. 마치 현재 김인주 시장님이 책 읽는 도시, 책과 함께하는 도시여서 저는 굉장히 좋은 컨셉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군포에서 자란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사색하고 학습 능력을 기르고 뭐 이렇게 품성도 좋아지고 이게 학교 하나에게만 맡기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가 그 청년 학습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김윤주 시장님하고는 이렇게 만나셨었죠? 예, 당선 되시고도 만나셨죠? 정치적으로 선배님이시고요. 또 군포에 이미 훌륭하신. 전부터 좀 아셨습니까? 이번에 이제 새로 인사드렸는데 아주 뭐 호흡이 잘 맞습니다. 호흡이 잘 맞습니까? 예, 저를 또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고마운 일이네요. 이제 군포 그러면 사실 그 지역 경제 활성화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사실 지금 신도시가 들어서서 뭐 베드타운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활력을 집어넣고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들을 유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우리 당선인께서도 첨단 업종 유치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이런 보관들은 어떻게 이렇게 갖고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이제 군포시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또 도시의 활성화는 산업 특히 2차 산업, 3차 산업 유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3차 산업 중에서 이제 소위 중심상가 지역을 어떻게 좀 더 전문화하느냐. 그리고 하나는 대하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생태단지를 어떻게 타 지역 그 시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느냐. 이 세 가지 축에 있다고 봐요. 그러시죠. 근데 생태 지역은 현재까지 이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거 하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중심상가와 산업단지 문제인데 산업단지 문제는 이제 결국은 경기 활성화하고 또 연관된 문제고 전국의 산업 배치 문제하고도 연관돼서 군포시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이제 국회에 가서 전국의 산업 현황과 또 이렇게 새로운 그 산업 그 배치 이것과 유동성을 봐서 제가 바람은 IT랄지 이런 쪽 특히 서울 지역의 IT 단지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전부 군포지나 이런 데서 인력이 가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은 군포에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자본 유치와 그런 유입의 동기를 어떻게 제공하냐. 이런 문제를 조밀하게 전 따져야 하고 시가 준비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는 곧 그런 데 대한 연구와 군포시와 함께 어떤 준비 단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해서 가능하면 수도권에 유치한 IT 산업들을
군포의 산업단지로 오면 정말 좋은 조건에서 인력 인프라는 깔려 있으니까 가보자 하는 정도의 그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준비를 시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IT 산업 도시를 만드는 게 생각 구상이시네요. IT와 지식산업. 지식산업.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요새 안양권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돼서 안양권도 거기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안양, 군포, 의왕 그런데 상당히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논란이 많은데 우리 이하경 당선인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저는 뭐 오기 전에는 그에 대한 의제를 아예 그 관심도가 이제 없었죠. 이쪽 시민은 아니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 최대 현안이 이제 돼 있고 기능적으로는 예를 들면 행정편이랑 기능적으로는 통합이 상당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도시가 지금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내용적으로나 주민의 의식적으로 이것이 잘 매치가 돼야 된다고 봐요. 제가 실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제 시민들 만나보시면 행정편의상 도시 기능적으로는 뭐 괜찮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의외로 정규의식이 높아져 있더라고요. 제가 온 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낀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습니까? 이제 삼본이 생긴 지 20년이 넘었는데 이 정주 인구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담하니 참 살기 편한 도시인데 굳이 우리가 또 뭐 합하냐? 이런 의식이 상당히 있어서 시민들과 이런 그 대화, 시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준비 작업, 이거 없이 그냥 기능적으로만 이걸 딱 결정해버리면 이게 또 반발이 있겠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 과정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겠다. 설득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 안양권에 계신 당선인 되신 의원님들도 그런 또 통합을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양이 중심이니까. 그런데 이제 변방이라고 생각하는 쪽은 또 소외의식이 있으니까 이런 것 없이 하려면 기계적인 통합만 가지고는 어렵다. 많은 소통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아쉽습니다. 벌써 예정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군포 시민과 또 경기도민들에게 19대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어떤 다짐의 인사말 마무리로 남겨주시죠. 그 군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그 아주 위대한 선택을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하경이 이제 새롭게 이 경기도에 와서 또 군포 시민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같은 공기 같은 물을 마시며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형제처럼 여러분과 가깝게 다가가겠습니다. 그래서 군포시, 경기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는데 저도 열심히 심부름하고 함께 협조하겠습니다. 언제든 어려운 일 있으시면 이야기를 불러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군포시, 경기도,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살기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언제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 시민들은 무엇보다도 소통하는 국회의원을 가장 원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이하경 19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이하경 당선인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